제가 지금 뭐 강의를 한 20, 30년 했지만 가장 야한 강의가 아닌가 싶은데 춘화에 대한 것인데요. 조선의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,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선정주의 뭐 그런 거죠.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선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모든 문화라든지,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떠한 상황들이 전부 다 이제 에로티시즘에 속하는데요. 그 중에 오늘은 그 춘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뭐 춘화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야한 그림이죠. 그 조선시대의 일종의 빨간 책이라고나 할까요? 그게 춘화입니다. 그래서 이 춘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달되었고,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형태로 춘화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, 오늘 볼 내용들은 굉장히 노골적인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, 또 이게 저도 이게 이런 강의가 처음이라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. 춘화라는 게 원래 이게 처음에는 장생술에서 시작된 거예요. 이 장생술이 뭐냐면 이제 오래 사는 거죠. 심지어는 옛날 기록에 보면 이 장생술을 통해 가지고 뭐 900년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게 제목을 에로틱 아트 춘화 이렇게 얘기했는데, 말하자면 아주 그 야한 그 예술이죠. 그래서 이 춘화라는 거는 이제 남녀가 뭐 서로 성교하는 모습을 주로 그려놓은 것이죠.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좀 사는 집에, 이 춘화 되게 비싸거든요. 좀 사는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걸어놓는 뭐 이런 걸로 쓰였고요. 그리고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김홍도라든지 신윤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춘화를 다 남겼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 조선시대에 김홍도, 신윤복 등이 남긴 춘화 중에 좀 몇 개만 보고 그 춘화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 춘화라는 말이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 한나라에서 시작됐어요.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게 성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운우지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. 운이라는 구름 문자고 우는 뭐 이렇게 비우자죠. 그러니까 비와 구름이 서로 놀고 즐기는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운우지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 때문에 이제 이 춘화를 운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,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춘화 그러지만 이제 충궁하라고 불렀어요. 이게 궁자를 이렇게 집어넣었죠. 그러니까 이제 충궁하라는 게 궁이 들어가는데, 이 궁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직설적인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궁은 남녀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남녀의 교합한다 이러면 합궁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 충궁은 이제 말하자면 남녀의 생식기에 봄이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남녀 교합, 즉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충궁하는 남녀 교합 지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행상이다. 그래서 남녀의 성교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. 사실 이게 춘화는 중국 춘화, 한국 춘화, 일본 춘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. 그 중에 이제 춘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, 처음 발달하는 중국이고, 가장 뛰어난 춘화는 일본 춘화고요. 뭐 한국 춘화는 좀 세 나라 중에 조금 춘화 발전이 좀 늦었어요.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아있는 춘화의 양도 좀 적습니다. 그런데 이 한국의 춘화는 풍속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, 그리고 또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이런 사람들이 남긴 춘화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나죠. 이 충궁화를 이제 처음 그린 그 인물은 한나라 시대 때 고조 유방의 책사로 있던 진평이라는 인물이,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성상이죠. 그래서
예, 이 추나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화가가 아니고 정치인이라는 게 좀 독특하죠. 그래서 이게 재상을 지냈던 인물이고, 뭐, 물론 나이가 좀 먹어서 이렇게 지냈는데, 진평이 이제 나이가 먹고 늙음하게 이렇게 되니까, 그 무렵에 이 장생술에 관심을 가졌어요. 이제 늙으니까 좀 오래 살고 싶고, 건강하게 살고 싶었겠죠. 그래서 그 장생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추나를 그린 거죠.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장생술이라는 건 도가에서 주로 추구하던 것인데, 이 동양의학의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. 그리고 뭐 진시황이 말년에 뭐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장생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것도 다 이 장생술의 영향이에요. 그래서 이 장생술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, 첫 번째는 벽곡법이라 그래가지고,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쌀이나 보리, 뭐 밀 따위에 이제 곡물을 갖다가, 그 익혀 먹는 그런 어떤 화식이라 그러죠. 우리가 밥을 해 먹고 이렇게 뜨겁게 익혀서 먹는. 근데 화식을 금하는 생식을 말해요. 그래서 벽곡법은 이제 생식인데요. 솔잎이나 대추나 뭐 밤 같은 것들을 그 열매나 또는 동물을 먹을 때는 이제 골수 뭐 이런 것들을 날것으로 섭취하면은 신선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불로 장생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불로 장생법의 두 번째 거는 이제 복식법이죠. 이 복식이라는 건 이제 뭐 과거에 보면 이제 탕약을 달여가지고 복용하거나 뭐 금이나 수원 뭐 따위의 금속을 식용으로 가공하여 먹으면은 이제 선인의 경지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는데, 이게 이제 복식법입니다.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특이한 것들을 먹는 이제 금이라든지 수원 뭐 이런 거 먹으면은 사실 수원 같은 거 먹으면 수원 중독으로 죽죠. 근데 그 당시는 이 수원 같은 걸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어떠한 그 금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뭐 평생 죽지 않는다. 뭐 이런 거고. 그래서 이 참고로 보면은 이제 사망 오제시대의 사망이죠.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? 그 신농씨, 여화씨, 뭐 복희씨 뭐 이런 사람들이죠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신농이라는 인물이, 그 신농벽초라고 있죠. 옛날에 이 사망 중에 뭡니까? 한의학을 처음으로 만들고 개발했던 사람이 신농인데, 이 복식법을 통해 가지고 자연에서 수많은 약자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한의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죠. 이 세 번째는 이제 조식이에요. 이 식이라는 건 숨 쉰다는 뜻인데, 그러니까는 숨을 갖다가 조절한다 이런 말이에요. 조식이라는 게. 그래서 호흡과 운동으로 그 신체의 여러 그 움직임을 연마하는 방법이죠. 그러니까 호흡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그런 것들을 이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조식법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도 많이 써요. 생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조식법도 지금도 쓰고 있죠. 호흡법으로. 그런데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방중술이에요. 방중술이라는 건 남녀가 교합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그 기술이죠. 그래서 이 방중술은 이제 성교를 통해 가지고 불로장생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. 뭐 이런 주장인데, 상고시대 이래 이제 19세기까지는 널리 유행했습니다. 지금 뭐 19세기라 해봤자 한 300년 전인데, 그때까지도 이 방중술을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. 뭐 이러고, 뭐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도를 통할 수도 있다. 뭐 이런. 근데 그게 이제 이쪽에 중국에만 있던 게 아니고, 불교 쪽에도 이게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다. 뭐 그런 종단이 있어요. 지금도. 우리나라에도 있고요. 그래서 그 불교에 보면은 이게 성이라는 것이 뭐 우주 대자연의 모든 어떤 원리를 다 깨우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교가 있습니다. 흔히 밀교 계통이죠. 그래서 근데 이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접이불사라 그래가지고 성관계를 하는데 남자가 이 사정을 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어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기를 보존해서 그래서 불로장생할 수 있다. 뭐 지금의 의학으로 보자면
조금 터무니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근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.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뭘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책이 뭐 몇 권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따 그런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. 어쨌든 그 진평이 그린 최초의 춘화도는 이제 방중수를 행상화한 그런 걸로 짐작이 됩니다. 말하자면 이제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. 뭐 이렇게 되고, 진평이 그런 춘화를 퍼뜨린 이후에 이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춘화가 굉장히 유행하게 돼요.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는 보면 이제 광천왕 유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춘화를 굉장히 즐겨 그렸다. 그 사람은 이제 역경이나 논어, 효경 이런 데 굉장히 그 경전에 정통했던 사람인데, 그리고 노래와 연극도 굉장히 즐겼는데 또 이 방중술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그림에도 굉장히 조예가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춘화를 그려가지고 남긴 게 있습니다. 지금도 현재 남아있죠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춘화가 이제 뭐 당나라, 송나라, 원나라,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까지 쭉 이어져 오고, 그리고 원나라 시대 때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춘화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 워낙 이렇게 그런 윤리적인 것들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 자유분방한 측면이 있었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한반도에도 유입이 되죠.